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여러분은 플라워 테라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일 텐데 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꽃은 보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신기한 건 꽃의 색깔에 따라서 다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노란색 꽃은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고 하고요. 흰색은 마음을 가라앉힐 때, 그리고 보라색은 창의력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꽃과 식물은 이렇게 치유력을 갖고 있는데요. 해꽃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손재주가 없는 분들도 금방 따라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부터 눈과 입이 동시에 즐거운 꽃차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햇살 좋고 풍경 좋고 피부에 와닿는 계절 봄. 그런데 봄을 만끽할 기분이 아니죠. 사무실이며 집안이며 삭막하긴 매한 가지. 이럴 때 필요한 건 파릇하고 화사하게 힐링을 따뜻한 봄을 집안까지 향기로워요. 화분 하나, 꽃 한 송이만 있어도 달라지는 봄. 울적했던 기분까지 화사하게 바꿔봅니다. 꽃으로 힐링하는 시간 함께 하시죠. 생동하는 봄을 만나러 찾아간 곳은 경북 안동의 한 식물 농원. 우와, 여긴 파릇파릇 완전 봄이네, 봄. 호호호. 가만, 내가 아는 식물들이 좀 있나 한번 볼까? 식물들이 먼 길을 떠나기 전 아픈 곳은 없는지 살피고 잠시 머무는 휴식처 같은 곳, 바로 이곳 농원인데요. 어린 묘목부터 다육식물, 꽃 화분에 이르기까지 보기만 해도 눈이 즐거워지는 봄의 정령들이 가득합니다. 와, 마치 숲속에 밀림 속에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니 봄철에 인기 있는 식물들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봄철에는 주로 산세베리아나 스투키, 틸란드시아 이런 식물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그 식물들이 좋은 점이 이렇게 물을 극소수로 줘도 되고 관리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의 분위기도 살릴 수 있고 공간도 많이 차지 안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공기 정화에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봄철에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갇힌 공간에서만 이러다 보면 쌓이는 스트레스로 답답함을 느낀다는 직장인. 왠지 공기도 탁한 것 같고 목도 칼칼한 것 같고, 그럴 때 큰 관심 없이도 잘 자라는 공기정화 식물 하나면 기분까지 상쾌해지겠죠? 하지만 식물을 좋아하고 잘 가꾸는 사람이라도 분 가리는 또 다른 숙제.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다면 공중식물을 추천합니다. 아, 은은한 향기 좋은데요. 요즘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런 식물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또 하더라고요. 예, 사실 이렇게 화려하고 컬러풀한 꽃도 좋지만 이 녹색 식물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안정감과 눈의 피로를 들어주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녹색 식물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걸로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안정감. 그렇죠. 더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안정감. 향기 좋아. 홈 가드닝 식물들도 인기, 보는 재미와 직접 키우는 재미 두 가지 다 누려보면 어떨까요? 울적해질 때는 파릇파릇한 식물 보면서 힐링하세요. 마음에 안정을 주는 식물로 눈이 즐거웠다면 이번에는 봄의 향기를 맡을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꽃꽂이 원데이 클래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꽃처럼 환하신데 제가 사실 손재주가 별로 없는데 저 같은 손도 예쁘고 멋스러운 꽃꽂이 가능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간단하면서도 멋스러운 꽃꽂이 바로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손재주 없어도 오케이! 꽃꽂이 장인이 알려주는 꿀팁 잠시 후 공개합니다. 오, 여기 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나무도 있고 뭐 잎도 있고요.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봄 꽃꽂이에는 주로 어떤 꽃들을 사용하나요?
주로 봄에 많이 나오는 꽃을 하게 되는데 컬러는 주로 옐로우 톤, 그러니까 노란색의 예, 그런 톤을 많이 쓰고요. 옐로우, 저도 옐로우. 네, 그렇죠. 봄이니까요. 그래서 예, 그 노란색을 주조색으로 하면서 또 뭐 주황이라든지 예, 그런 예, 그린 계통 그런 꽃들을 해가지고 좀 상큼하면서 예, 봄 느낌을 예, 많이 표현하죠. 상큼하면서 화사한. 네, 저 같은? 네, 그럼 꽃꽂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색감과 모양, 높낮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꽃꽂이. 봄을 오래 감상하고 싶다면 꽃꽂이가 안성맞춤? 생강나무 우리가 산동맥나무라는 건데 요거를 그냥 많이 넣을 필요 없고 나무까지는 물론이고요. 얘는 요걸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직선으로 있는 그대로의 꽃 모양까지도 모두 작품의 소재가 됩니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봄. 고개를 숙였으면 숙인 대로 그대로 꽂아주세요. 그러면은 줄기만 직선으로 하고 이 얼굴은 이렇게 숙여 있으면 숙인 대로 그대로 꽂아주시면 되겠어요. 손재주 좀 없으면 어때요? 원데이 클래스에서라면 멋스러운 꽃꽂이 작품 가능합니다. 드디어 꽃꽂이 완성입니다. 아, 네, 잘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너무 이쁜데 이게 정확히 어떤 주제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 쉘터드 디자인으로서 네, 우리 희망을 나타내는 그런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새 둥지 안에 네. 꽃이 활짝 피는 네. 뭔가 이게 새로운 희망이 막 샘솟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니 손재주 없는 저도요 잠깐 배우니까 집에서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장인의 손길은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화훼 디자인 경북 최고 장인이 완성한 꽃꽂이 작품. 제목처럼 전국 곳곳에 희망을 전해주면 좋겠네요. 꽃을 보면 누구나 이렇게 환해지잖아요. 네. 꽃 선물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우울할 때 이 꽃을 받게 되면 네, 향기도 좋아서 향기 테라피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시각도 보잖아요. 아이 테라피도 되는 심리적으로 치유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꽃 선물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받고 싶네요. 있습니다. 금방 치유된 듯한 그런 느낌? 향기도 좋아요. 봄 인테리어 하면 역시 꽃이겠죠? 2% 부족했던 거실에 꽃꽂이 하나만 놓아둬도 분위기 반전. 울적한 기분이 싹 달아납니다. 플랜테리어 효과까지 톡톡히 보는 꽃꽂이. 여러분도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손끝으로 봄을 완성하세요. 봄꽃을 집안으로 도렸다곤 하지만 향긋함에 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봄 향기를 오래 즐기고 싶은 당신의 선택은? 다름 아닌 꽃차입니다. 봄에 즐기기 딱 좋은 꽃차 한 잔 어떠세요? 향긋합니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향긋함이 그윽한 꽃차. 그렇다면 꽃차란 뭘까요? 꽃의 모양과 색상과 향기와 맛 그리고는 효능까지 우리가 같이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차입니다. 지금 저희 앞에도 다양한 꽃차들이 있는데 그럼 계절별로 어떤 꽃차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 봄에는 우리가 펜지와 목련꽃을 마실 수 있고요. 여름에는 메리골드와 장미꽃을 마실 수 있고요. 가을하고 겨울에는 국화차를 주로 많이 마신답니다. 1년 내내 꽃향기를 즐기는 방법. 꽃잎을 덮어서 만드는 100% 수제 꽃차입니다. 요즘은 꽃차 전문 카페가 생겨날 정도로 인기를 올리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직접 시음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딱 어울리는 봄에 어울리는 차는 어떤 차인가요? 지금 가장 먼저 봄에 어울리는 차는 펜지 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봄이 간 봄 정도에서 목련꽃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오, 색상이 너무 고운데 이게 목련꽃차라고요?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목련은 한방에서는 신이화라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로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목이 좀 따끔거리고 할 때 목련꽃차로다 마시면 굉장히 이게 감기 초기에 이럴 때 참 좋습니다. 오, 요즘 또 미세먼지 또 황사 좀 심하잖아요. 이럴 때 마시면 딱 좋겠네요. 그렇죠.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한번 시음을 해볼까요?
비염이나 두통에 효과를 보인다는 목련차. 첫 맛은 달고 뒷맛은 쓴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입안 가득 네.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정말 향긋하고, 뭐랄까? 화사한 듯한 느낌? 네. 그렇게 과하지도 않으면서 은은하게 은은하죠. 입안을 기분 좋게 해줘요. 네. 이게 목련이라고요? 네. 오, 내 사랑 목련차야. 목련꽃차예요. 아니 선생님, 이 꽃차의 매력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를 완전하게 힐링시켜주고 있죠? 네. 꽃차의 매력은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향기로운 봄 맛보세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고 하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긍정의 힘만 있으면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깥 나들이는 쉽지 않고 괜스레 울적해지는 요즘, 파릇파릇하고 알록달록한 봄 냄새가 그립다면 향기로운 꽃과 함께 힐링하면 어떨까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여러분, 봄입니다. 봄은 봄다 와야죠. 향기롭고 기분 좋게 이 봄을 누려보세요. 용기 내보지만 봄입니다, 봄!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네, 펜지와 목련은 눈으로만 봐도 즐거운데 직접 마시면 어떤 맛일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 봄꽃을 차로 즐기면 정말 이 몸속에 봄의 기운이 들어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하루에 항상 습관적으로 커피를 한 잔 이상씩 마시는 편인데 꽃차로 한번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봄이 왔지만 봄을 제대로 즐길 수 없어서 아쉬웠던 분들 분명히 계셨을 것 같습니다. 꽃차로, 꽃꽂이로 봄의 정취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퇴근길에 스스로에게 꽃을 한번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에게 주는 꽃 선물 정말 낭만적인데요. 이런 분위기를 이어서 이번에는 아름다운 시인을 만나볼까 합니다. 네, 바로 황선하 시인인데요. 이슬처럼 영롱한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언제라도 우리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하려고 그 진작부터 제가 그런 마음의 훈련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제가 기도를 통해서도 그런 훈련을 해왔고 제 시작을 통해서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문화도시 창원, 시를 담다. 이슬처럼 살다간 황선아. 마치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맑고 깨끗했던 황선아 시인을 만나러 떠납니다. 황선아 선생님께서는 당신의 대표시 이슬처럼 한평생을 맑고 깨끗하게 살다 가신 시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상적으로도 자식벌 내는 그런 젊은 시인들에게도 꼭 하대를 하지 않고 존칭어를 쓸 만큼 겸손하셨고 또 늘 다정다감하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0년 통합 창원시의 출범 이후 마산 시외거리 확장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창원의 대표적인 예술인으로 손꼽히는 황선아 시인의 시비가 여기 세워졌습니다. 제가 처음 느꼈던 것은 학같이 곱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조분조분 설명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존경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황선아 시인의 시로 노래를 작곡하시게 되셨나요?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라는 시를 보고 나서 이건 노래가 되면 좋겠다, 소중한 글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을 따르게 됐죠. 예. 황선아 시인은 제자들을 키우는데도 열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의창동 주민자치센터가 자리한 경남 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정년을 맞았는데요. 선생으로서의 시인은 어땠는지 궁금해집니다. 그 교과서 위주의 수업이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왜 선생님 시 같은 것도 칠판에 적어주시고 또 다른 뭐 박목월 선생님이나 뭐 이런 조지훈 선생님 좋은 시들 적어주시고 읽게 하시고 뭐 그러셨습니다. 그 개나리 문학회라고 이제 그 동아리 활동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문예반 활동이었죠. 하여튼 그 활동을 하면서 마산 수출 자유 지역 그 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 갯벌이라는 문학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선생님이 중간 역할을 하시면서 같이 교류도 하고 만나 뵙고 뭐 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늘상 말씀 끝에는 손에서 절대 글로 오면 안 된다는 말씀, 그리고 열정을 가지라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읽고, 그런 말씀들이 제가 평생 이렇게 마음에 이제 새기고 사는 그런 그게 됐죠. 지표 같은 거. 그냥 선생님의 삶이 누구나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처럼 고고한 삶을 사셨어요. 진짜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뵙게 되면. 그래서 예술가들을 또 저런 인품까지 겸비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진해구에 있는 경남문학관. 이곳에 선생님의 작품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황선아 선생님은 평생 생전에 단 한 권의 시집 이슬처럼이라는 시집을 내셨는데, 사실 그분의 삶도 생각해보면 이슬처럼 맑고 투명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매우 시를 간결하고 진지하게 쓰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에서 마침표 하나, 심표 하나도 허투루 하는 적이 없습니다. 매우 자신의 시에 대해서 엄결하셨던 분입니다. 선생님은 경남 문화문인들에게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화전이라는 동인도 하셨고, 또 낭송문학회를 이끌기도 하셨고,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선생님은 늘 문학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고 늘 침착하셨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매우 조심을 하고 선생님을 높이 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황선아 시인은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격없이 후배들을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시처럼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늘 온화하면서도 다정다감한 선배였습니다. 창원시가 문화도시 추진을 하면서 통합 10주년에 맞춰서 각 도시의 문화예술의 원형을 좀 찾아가 보자라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마창진의 문화예술의 원형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주목하게 된 건 시와 시인들의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담고 있는 함축적인 자산, 그 이야기를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그 배경이 되는 게 이 도시의 문화 자원들을 통해서 다시 미래로 나가자라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문화예술에 남아있는 다양한 장르의 자원들을 시와 시인을 찾아가듯이 예술인들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시인이 남긴 시 속에서 창원이 숨쉬고 있습니다. 황선아 시인이 써내려간 한 편 한 편의 시는 문화도시 창원을 오늘도 이슬처럼 빛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계바늘을 1년 전으로 되돌려 볼까 합니다. 2019년 4월 강원도에서 발생했던 대형 산불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는데요. 정말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식목일 전날이었죠. 4월 4일에 강원도 인제에서 시작해서 고성과 속초 그리고 강릉과 동해까지 잇따라 발생했던 초대형 산불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끔찍한 악몽으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1년이 지난 지금 훼손된 살림과 이재민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속초를 둘러싼 야산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재난 영화를 보는 듯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지난해 4월 고성과 속초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번진 불길은 푸른 숲을 앗아가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산불 그 후 1년, 화마가 지나간 자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고성 속초 산불의 발화 지점 인근입니다. 전선 지중화 작업이 한창인데요. 지난 산불의 원인이 바로 이 노후화된 전선이었죠. 2019년 4월 4일 저녁, 전선에서 불꽃이 튀어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불길은 최대 순간 풍속 시속 100km에 달하는 강풍을 타고 숲과 민가를 빠르게 태워갔습니다. 정겨운 시골 마을의 일상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죠. 1년이 지난 지금 원암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발화 지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좁은 마을 길로 트럭이 오가고 작업이 한창인데요. 타버린 나무를 벌목하는 중입니다. 산불이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복구는 아직 멀어 보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뭐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고요. 단지 이제 내 집이 없다는 게 그거 이해는 뭐 정부나 이 군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혼자 사는 거는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을 한편에는 임시거처가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양해를 구하고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 그 집에서 혹시 건진 거나 이런 건? 건진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끄다 보니까 집에 불난 거는 신경을 못 썼어요. 포크레인으로 이제 불이 났으니까 흙을 갖다 꼈는 도중에 그 포크레인 뒤에 불이 붙은 걸 모르고 그래서 뛰쳐나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건졌어요. 여기 옛날 오래된 사진이 하나 보이던데 그거는 뭐예요? 예, 그거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가족 저기 없어가지고 복원을 하려고 저게 사진관에 맡겼는데 마침 그날 갖다 맡기고 난 다음에 불이 나가지고 이 전부 구호물.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전국에서 보내온 구호 물품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이중고를 좀 겪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 그런 건 없는데요. 뭐 고성은 청정 지역이잖아요. 아직 한 명도 발생이 안 됐는데 단지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그 코로나19 그 성금 모금 운동을 했는데 한 30분 정도가 참석을 하셔가지고
550만 원 정도. 예. 어떤 의미로 그러면 그 기부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그 산불 피해 봤을 때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그냥 조금이라도 갚아야죠. 예, 그 차원에서. 이곳은 머루를 재배하는 농가인데요. 언뜻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과수들도 모두 산불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번 저쪽 줄 저게 보면 나무가 까맣게 됐죠. 이렇게 까맣게 된 건 다 타서 저거는 죽은 겁니다. 죽은 거고 가지가 약간 이제 작년에 나왔고 요것도 다 한 가지입니다. 죽었는데 이제 순이 살아 나오니까 살아날까 하고 기다려 했는데 결실을 못 봤죠. 근데 금년에는 또 어떨지 그거는 결과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도 한번 다치면은 그 후유증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이 나무도 역시 한번 그 화마를 당했으니까 외형상으로는 생명체가 살아 있는데 그 생명체가 기능은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거죠. 애지중지 키워왔던 머루나무가 올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속초 장천마을은 지난 산불로 마을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하고 계셨던 데가 지금 어디? 여기 코튼박스 난데 여기 여기 이제 집도 있고 창고도 있고 이 아래는 우사 또 코튼박스 크게 조립해서 해놓고 그래서 여기서 살던 데지 뭐. 저 경운기 옆에 있던 저쪽이 우사였던 거예요? 예, 거기 우사고 이쪽에는 코튼박스가 하나 또 크게 조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50년을 살았어요. 저 집에서 내가 시집 와가지고 불탄 집이. 그래서 생각만 해. 아유 내가 그래 생각을 안 하려 그래. 내 몸도 아프고 이제는 그저 이대로 그냥 살단 말지 이러는데 아직 집은 우리는 안 짓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임시 아들네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산불이 좀 안 나야 될 텐데요. 아유 안 나나 마나 그런 일은 다시도 없어야지요. 예, 우리가 오니까 저 집이 다 불때이고 아유 내가 싫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뭐하고 아유 생각만 해도 지겨워. 50년 동안 알뜰살뜰하게 일구온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농사는 포기한 채 집 앞에 작은 텃밭만 일구며 생활하고 계신데요. 농사를 준비하며 한창 바빠야 할 시기지만 마을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산불이 주민들의 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올 봄은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요? 산불 방지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을 찾았는데요.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맞아 산불 감시에 바쁜 모습입니다. 저희 동부지방산림청 산불 재난 상황실인데요. 그 산불 봄철 이제 산불이 대형화가 되거나 할 때 대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산사태가 발생되면 산사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비상 상황실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주로 저희 관내 지역에 설치된 CCTV라든가 그리고 저희 산불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 관제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을 하고 산불이 발생이 되면 저 헬기가 출동을 하는데 그 헬기에서도 이제 영상이 직접 촬영이 돼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 대책 기간이 보통 3월 15일에서 4월 15일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전후해서 발생이 되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 기간,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했고 그게 정해지면 산림청 직원들 같은 경우는 주말에 전 직원이 뭐 불법 소각이라든가 뭐 생활 쓰레기 소각 그런 그 산불 발생 위험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기동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실제 현장에는 어떤 장비들이 투입될까요? 지난해 대형 산불을 겪은 뒤 산불 감시와 대응 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산림 드론을 이용해 공중 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지휘차를 통해 빠른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산불 지휘차는 석대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드론 영상을 바로 전송받는데요. 산불의 발생과 진행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산불 진화에 나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작년 이제 대형 산불 이후에 동해안 지역에는 대형 산불 위험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간에는 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주간에는 헬기가 뜨기 때문에 드론을 띄울 수가 없고 산불이 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시골 지역, 뭐 산림, 연접지 이런 지역에 생활 쓰레기라든가 농산 부산물 뭐 그런 것들 불법 소각 행위들을 드론을 통해서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을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간 산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드론을 띄워서 뭐 화세라든가 그 불 진행 방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다음날 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책을 세우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새롭게 산림 드론 집중 감시단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단속도 이루어질 것 같고 만약에 또 단속이 된다면 초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 산림 연접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물론 저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스스로 산림 연접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이라든가 농산 부산물 소각 이런 소각 행위들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산불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산불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여전히 검은 잿더미가 남아있는데요. 산불 예방에 대한 관심으로 다시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1년 전 강원도 산불 피해를 다 합쳐보면 축구장 약 4천여 개 정도로 달한다고 합니다. 이 피해를 모두 회복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네, 또 산불은 산림만 훼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살고 있던 동물이나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불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봄은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담배나 라이터 등 화기물은 아예 가져가지 마시고요. 어떠한 소각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차례인데요. 이번에는 제주에서 준비한 소식이죠. 네, 제주 최초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계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배달 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수정한 사람 없었죠? 그럴 리가요. 오늘 수량은 열에 30. 열에 30. 군거 10개. 날 30개. 맞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최고급 당일 발이. SS. 확실합니다. 역시 제 시간에 항상 오시네요. 생명입니다. 네. 잠시만. 오프닝 해야 돼요. 마십시오. 네, 여러분. 유정란을 가정 내에서 배달시켜 드시는 분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유정란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배달되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돼. 올바른 먹을거리에 대한 사명감으로 맛 좋고 건강한 계란을 만듭니다. 과정마다 노력과 정성이 가득 그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제주시 애월읍 부엄리 이곳에 위치한 농장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야,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예. 근데 유정란. 네. 참 제가 사서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그 유정란에 대해서 이 상식이 좀 없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유정란이라는 거는 수탉하고 암탉이 같이 살면서 보통 이제 15대 1로 합니다. 네. 수탉이 한 마리면 암탉이 15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생활하면서 왜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그 보통 일반 계란은 수정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일반 케이지에서 사료만 먹고 이제 계란 알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정란은 밖에서 풀어놓아가지고 키우니까 아무래도 면역력도 강하고 유정란이 모든 성분 자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나온 네. 유정란이잖아요. 그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 MBC 구내식당에서 예. 일반 계란을 예,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짜잔. 네. 일단은 크기부터가 달라요. 그쵸. 네. 자, 그러면 뭐 당연히 이게 맛있겠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네. 비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연 방목하고 자연 교미를 통해 낳은 유정란과 일반란의 전격 비교. 그런데 육안으로도 너무 확연한 차이가 나네요. 야, 양에서 너무 확연. 양에서 차이가 벌써 났어요 지금. 이건 나도 알겠는데. 자, 선생님 눈을 감고 나와주세요. 눈을 감고 나와주세요. 네, 눈을 감고 꼭 감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 알 거리를 위해서 눈 꼭 감으시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맛 구별 성공할까요? 한번 쭉쭉쭉쭉쭉. 다 드셨네. 자, 대충 좀 감이 좀 오세요. 예. 네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유정란 맞습니다. 몇 번? 2번. 2번 유정란. 네. 정답! 다 드셨어. 원샷을 했습니다. 네. 이 유정란은 아예 고소하고 좀 노란자도 좀 뻥긋하게 올라오는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2번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입안에서 그 노른자 사이즈를 가지고 딱 감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미션 성공!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건강하고 맛있는 계란을 주는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그런데 다들 횃대에 올라가 있는 게 인상적이죠? 수탉! 야, 수탉 굉장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죠? 네. 네. 근데 여기 이 나무 이거 뭐예요, 이건? 횃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닭들이 앉아서 놀 수 있게끔. 나름의 복지 시설이네요. 그쵸, 동물복지시설이죠. 헬스케어타운. 네. 치킨 헬스케어타운. 맞습니다. 노는 것도 먹는 것도 특별합니다. 곡물 사료와 EM 미생물 발효 사료를 배합해 먹인다는데요. 반려시킨 거는 액체로 해가지고 반려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혼합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먹게 되면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소화도 잘 되고 네.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맛도 좋고 가끔씩 이렇게 좀 잘 섞였나 싶어서 이렇게 좀 맛도 좀 보고 그러십니까? 그렇죠. 네. 저는 제가 또 옥수수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해서 네. 답답한 공간에 갇혀있는 양계장과는 달리 이곳에서 사육되는 닭들은 축사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철저히 닭의 입장에서 스트레스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건데요. 이런 노력은 제주 최초의 동물 복지 인증 획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와, 살금살금. 아무도 모르게. 제가 지금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와, 아이고야, 와. 제가 빼도 될까요? 네. 이거 정말 지금 나온 거. 와, 따뜻합니다. 온기가 있어요. 와, 다가 미안해. 정말 값지게 잘 먹을게. 야, 이 손난로예요, 손난로. 되게 따뜻해요. 농장에서 닭들이 당일 낳은 신선한 계란은 매일 아침부터 수집해 이곳으로 운반되는데요. 살균부터 포장,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해썹 인증 아래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구매하고 바로 냉장고에,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갈 때는
동그란 부분이 위로 가기 위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윗부분은 동그랗고요. 네. 밑부분이 이제 뾰족한데 숨구멍이 살짝 더 둥글고요. 그렇죠. 아래가 밑에 살짝 이제 더 뾰족하고 둥글거든요, 보니까. 예. 숨구멍이 요 윗부분에 있어요. 네네네, 요렇게. 그럼 이제 이 상태로 이렇게 보관을 해야. 그렇죠. 네. 신선하게 여기가 오래 가죠. 숨구멍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네. 위 아래, 위 아래, 업 앤 다운. 아유. 한글로. 네. 저러면 참 좋지 않을까. 제가 감히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식약처에다가 질문 좀 해주십시오. 같이 다 시작. 위 아래, 위 아래. 계란도 위 아래, 위 아래. 종우 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바쁜 일손을 부지런히 돕고 난 후 방문한 이곳은 동물복지농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닭고기부터 계란까지 고스란히 제공받아 다양한 요리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을 한번 낳았던 닭고기의 육질이 좀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많이들 드시는 삼계탕이나 이런 치킨 같은 류의 닭들은 케이지에서 자란 닭들이거든요. 운동을 거의 못하고 햇볕도 못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육 환경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희처럼 자유롭게 방목을 하고 적당하게 햇볕도 쬐고 좋은 먹이를 가진, 예전에 씨암탉 같이 운동량이 드시는 토종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요거 맛도 보고 배도 채워야 되니까 빨리 일 보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빨리 가십시오. 건강하게 키워 맛있게 먹는다. 단순하지만 노력과 정성이 없다면 결코 이룰 수 없겠죠. 작은 계란에 담긴 큰 철학. 앞으로도 굳건히 잘 지켜가시길 바랄게요. 네, 동물복지 인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 본래 습성에 맞는 사육 환경을 제공을 해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는 것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역시 건강한 환경에서 키운 닭들이 건강한 계란을 낳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닭을 위해서 또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축산업 농장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꿀팁 하나 또 배웠습니다. 건강한 계란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를 하려고 하려면 둥근 부분이 위로 가게 놓아두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소식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입맛도 살려주고 기분도 업 시켜주는 싱그러운 봄의 맛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파릇파릇 눈이 즐거운 음식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맛이 봄을 닮았다고 합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오늘은 산뜻한 미각은 물론 향긋한 내음에 게다가 영양 만점인 사랑스러운 봄날의 음식들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봄을 더욱 화사하게 빛내줄 봄날의 만찬. 지금 함께 맛보도록 해요. 네, 이곳에 입맛도 살려주고 또 기분까지 업시켜줄 수 있는 봄과 딱 어울리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또 오늘 어떤 거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제가 준비한 메뉴는 오늘 시금치 플랫브레드랑 흑임자 크림 파스타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화사하게 빛내줄 첫 번째 음식. 이건 뭐 정원이 따로 없네요. 신선한 맛과 생기 넘치는 파릇파릇한 색감으로 입맛 돋구는 시금치 플랫브레드를 만들기 위해서 시금치부터 식용꽃, 그리고 양파와 체리토마토, 베이컨, 치즈 등이 필요한데요. 먼저 양파와 체리토마토, 그리고 베이컨을 잘게 썰어주시고 여기에 올리브오일과 레몬, 소금, 후추 등을 넣어 섞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시금치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주면 1차 재료 준비 완료! 네,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끝났고요. 저희 이제 오븐에다가 그 플랫브레드 도우 넣어놨던 거 꺼내서 이제 그 위에다가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약간 달콤한 맛을 위해서 또 꿀을 살짝 뿌려줄 거고요. 이게 샐러드처럼 드시는 메뉴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레싱도 한번 뿌려주고 시금치를 올려볼게요. 벌써 싱그럽지 않으세요? 네. 막 봄이 벌써 막 여기에 군데군데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파마산 치즈가루인데 이거 치즈가루가 또 시금치랑 잘 어울리거든요. 집에서 해 드실 때는 이런 블럭치즈 이거 너무 큰 거 집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생략하셔도 충분히 맛있으니까 이 파마산 치즈가루까지만 뿌려셔도 됩니다. 각종 치즈들로 사랑스러운 토핑을 장식해주면 오색찬란한 컬러 품은 시금치 플랫브레드가 완성이 되는데요. 싱그러운 봄을 그대로 닮았죠? 이번에는 또 어떤 요리로 봄을
느끼게 해주실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그 흑임자 파스타를 만들 건데요. 네. 인기 블랙푸드죠. 봄철 피부와 두피 건강을 위한 흑임자 파스타. 먼저 양파와 각종 버섯들을 먹기 좋게 썰어주는데요. 그 다음에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 함께 볶아줍니다. 재료들이 잘 익었으면 우유와 생크림을 부어 팔팔 끓여준 후 삶은 파스타와 골고루 섞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끓여줍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있는 크림 파스타라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인가요? 흑임자야 너 어딨니? 지금 보니까 일반 크림 파스타랑 비주얼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완성이 된 건가요? 네, 아직 아니죠. 아니죠. 네, 네. 가장 중요한 이제 흑임자를 넣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흑임자도 미리 갈아 놓은 흑임자 가루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향이 덜해요. 고소한 맛도 날아가고. 그래서 그때그때 저는 이렇게 깨를 갈아서 바로바로 넣어드리거든요. 드디어 감동과 영양 2배로 커지는 흑임자 크림 파스타 완성! 네, 시금치 플랫브레드와 흑임자 파스타 이제 두 가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다 만들어 봤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요. 네. 요즘 집에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보내시잖아요. 네. 집에서 좀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요리가 혹시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없을까요? 그래서 또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 이제 지금 아이들이 또 학교를 아직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충분히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블루베리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블루베리 피자요? 네.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이거는 또띠아인데요. 그냥 동네 마트에 가셔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고요. 그다음에 뭐 피자 치즈 준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블루베리 이렇게 세 가지만 있어도 솔직히 가능한 메뉴거든요. 근데 블루베리 자체에는 그 단맛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또 약간 좀 달아야 맛있으니까. 그래서 블루베리 잼을 일단 도우에다가 또 가장자리 쪽으로 삥 둘러서 한번 도우 전체적으로 바르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피자 치즈 있잖아요. 모짜렐라 치즈. 네, 이제 블루베리를 여기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올려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입이 즐겁고 기분마저 새로운 봄날의 음식들이 아닐까 싶어요. 어여쁜 색감과 자태의 건강과 풍미 더한 맛있는 봄을 함께 느껴보도록 해요. 봄 기운을 가득 담은 아주 화사한 한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눈이 즐거워요. 확실히 즐겁습니다. 이제는 입이 즐거울 차례죠.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일단은 이 시금치 플랫브레드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상큼해요. 이게 빵은 바삭하고 시금치는 부드럽고 소스는 상큼하고 입안에 뭔가 프레시한 봄 향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싱그러운 시금치와 고소한 치즈의 맛이 아주 수준급인데요. 다음은 흑임자 파스타. 이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먹어볼게요. 여기서는 이 크림 파스타랑 흑임자가 과연 어울릴까 했는데 이 궁합이 진짜 잘 맞네요. 너무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 크림 파스타가 흑임자를 만나 맛과 영양 보충에 손색 없는 환상의 파스타를 탄생시켰네요. 자, 다음은 블루베리 피자가 남았습니다. 일단 이 달콤한 향이 너무 좋고요. 되게 익숙한 맛인데 끌리는 맛. 달콤, 새콤. 맛있죠. 다양한 재료들이 어우러지는 맛의 오케스트라. 봄 기운 촉촉 터지네요. 봄바람 타고 주목받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네, 여기에도요, 예쁜 비주얼과 또 맛으로 사로잡은 봄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거예요? 앙금플라 벚꽃 케이크와 생화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에, 나비야 어딨니? 아기자기한 벚꽃들로 어우러진 케이크. 네, 벚꽃 케이크 이제 만들어 봐야 하는데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제 앙금으로 벚꽃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먼저 배강금에 식용색소를 넣어 반죽을 해주는데요. 이것으로 봄꽃을 장식할 거예요. 이제 앙금은 다 만들어졌고 짤주에 커플러를 끼워서 깍지를 끼워주시고 꽃을 짜시면 되세요. 얇게 꽃잎을 여러 겹 쌓아 올려주는 작업이에요. 이제 벚꽃이 연한색이니까 이제 연한 핑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케이크의 주 장식인 만큼 꼼꼼함과 세심함은 필수. 왼손은 돌려주시고 오른손은 짜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받침대를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주고 잎을 짜줄 건데 이쪽은 돌리고 이쪽은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아기자기한 꽃들로 어우러진 앙금들, 진짜 벚꽃도 울고 갈 판이네요. 이젠 떡 시트를 만들어야 돼요. 부드러움을 더하기 위해선 쌀가루를 곱게 여러 번 체에 걸러준 후 틀에 넣어 그대로 쪄내면 되는데요. 포슬포슬 맛있게 쪄내기만 하면 웬만한 작업은 거의 끝난 거예요. 네, 이제 30분만 기다리면 벚꽃 케이크는 완성이 되겠네요. 네, 30분만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동안 지루하시니까 또 다른 생화 케이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화를 올려 만든 케이크라 기대가 되는데요. 네, 떡 케이크를 기다리는 동안 생화 케이크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 아니 근데 생화로도 케이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요즘에 봄에 나오는 꽃들을 이용해서 특별한 날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있으세요. 제가 작업하고 있는 걸 가져갔는데요. 아, 이게 바로 생화 케이크군요. 우와, 너무 예쁜데요? 잠깐. 진짜 꽃향기가 향기롭게 막 나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확 좋아지는 그런 케이크인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거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이제 꽃이 준비가 됐는데요. 이 생화 케이크를 만들 때는 아무 꽃이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구매하실 때 독성이 없는 꽃으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장미랑 스톡을 이용해서 꾸며볼게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네, 꽃의 줄기 부분이 2, 3cm 정도 자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르셔서 소독을 해야 돼요. 소독? 그러면 베이킹소다 푸른 물에 이렇게 담궈주면 되거든요. 꽃 전체를요? 이 소독은 왜 하는 거예요? 꽃에 있는 이물질이나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먹는 거니까. 꽃의 물기를 제거한 후 줄기를 비닐로 잘 감싼 후 이제 맞춤 데코레이션만 들어가면 되는데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생화 케이크 만들어 봅니다. 네, 이제 꽃 작업이 끝났으니까 꽂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네, 이게 빵 케이크에도 가능하고 떡 케이크에도 가능하니까 뭐 하시고 싶은 거 응용하셔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냥 자유롭게 꾸며볼게요. 네. 장미와 스톡을 올려 더욱 화려하고 포근하게 달바꾸겠습니다. 네, 이 케이크에다가 이렇게 꽃을 쫙 예쁘게 꽂아서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생화를 활용하니까 계속 좋은 향기가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생화 케이크를 만드는 동안도 이 떡이 다 쪄졌어요. 네. 이제 떡 케이크도 완성을 해봐야죠. 네, 이제 여기다가 꽃을 올려주시면 돼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그 벚꽃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눈 녹듯 샤르르 마음 녹이는 벚꽃 케이크. 공주처럼 우아한 자태에 반해버릴 것만 같네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바로 여기에 내려앉았습니다. 벚꽃 케이크 그리고 생화 케이크가 완성이 됐는데요. 먹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이른 봄이라서 밖에서는 꽃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이 꽃을 그리고 봄을 제대로 느끼고 갑니다. 여러분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봄을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싱그러움과 산뜻함이 가득. 보는 사람마다 그 특별함과 화려함에 반짝반짝 눈부신 봄으로 차린 음식들. 오늘 사랑 가득 담긴 손맛과 정성으로 봄날의 식탁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맛도 맛이지만 식탁이 화사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블루베리 피자는 재료도 간단하고 만드는 방법도 정말 쉬워서 집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이들 개학이 추가 연기되면서 집에서 아이들 간식 챙겨줘야 하는 엄마들의 고민도 덩달아 깊어졌을 텐데요. 오늘 나온 레시피 참고하셔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시금치를 싫어하는 자녀가 있으면 시금치 플랫브레드를 같이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먹고 나면 시금치가 호감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풍성한 소식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안녕. 안녕.